3단원 바르고 공손하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어 88쪽과 89쪽 두 페이지만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박서방과 박바우 이야기 들어봤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것을 한 예화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평소 자신의 대화 습관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교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말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민수네 교실에서 있었던 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민수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민수네 교실에서 있었던 일. 어이, 기다리! 왔냐? 뭐야, 아침부터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고. 민수야, 안녕? 안녕, 채은아. 어제 내가 빌려준 책 참 재미있더라. 고마워. 교실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니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인사하는 친구, 장난으로 인사하는 친구, 상대를 배려하며 인사하는 친구, 반갑게 인사하는 친구,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는 친구. 참 다양한 모습이구나. 저학년일 때는 친구들과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네, 잘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 민수라면 어떻게 인사하는 친구에게 더 호감이 생길까요? 선생님이라면 반갑게 인사하는 친구가 더 호감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영철이가 민수에게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별명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영철이가 민수에게 어이 기다려 왔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는 그 별명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뭐야, 아침부터 듣기 싫은 별명이나 부르고, 이렇게 투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영철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영철이라면 이런 대답을 듣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이 기다려 왔냐?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뭐야, 아침부터 듣기 싫은 별명이나 부르고, 이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키가 크니까 기다리라고 하지, 키가 작은데 기다리라고 하겠냐? 이건 칭찬으로 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이 기다려 왔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별명이 싫은데 내 이름으로 좀 불러줄래? 라고 친절하게 권유를 했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영철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미안해, 다음부터는 이름으로 부를게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그와 같이 만약에 친절하게 대답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사례를 보면서 한 영상이 예전에 한 2년 전에 얼핏 봤던 영상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상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틀 꼬박 걸렸습니다. 이틀 꼬박 걸려서 못 찾겠다, 이제 포기해야지 하는 순간에 드디어 찾았어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괴롭힘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남자가 강사입니다. 한 여학생에게 자기를 한번 마음껏 놀려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놀리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you to call me an idiot. I'm going to try to get you to stop being mean. You can make fun of my high forehead, my pointy nose. You can make fun of my ugly clothes. I'm going to try to get you to stop being mean. If I can stop you from being mean, I win. But if I can't stop you and you keep being mean to me, you win. Okay? So you call me an idiot, you keep making fun of me. I'm going to try to stop you.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What'd you say? You're an idiot. You're an idiot. You're ugly. That hurts my feelings. Yeah, like I care. I'm going to get you in trouble. Sure, short stuff. I'm taller than you. Shut up.
me an idiot one more time and I will windmill kick your face. Like I care. Like you could do anything in those clothes. These clothes are freaking awesome, okay? Sure, plaid and sweater vest. Oh, you have eyes. You can see. Stop being mean. I hate your face. Stop being mean. I hate blonde people. All right, give her a big hand clap. She did great. All right, now hold on. Good job. Tried to stop you. I couldn't. You did a great job. We're going to play one last time. Same rules. You can call me an idiot. I'm going to try to stop you. Don't let me stop you, okay? You keep being mean to me. You think I can stop her? No. All right, I'll try. Here we go. On the count of 3, everyone say action. 1, 2, 3. Go ahead and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You think I'm an idiot? Yeah. Yeah, sometimes I do stupid things. That's true. Yeah, you do. You always do stupid things. I know. You're so smart. You're so lucky. Yes, I am. You're awesome. Thank you. And you're not. I know. My happiness is not based on whether you think I'm cool or not. I'm going to be happy even if you hate my guts. Okay. And I'll always be nice to you, sweetheart. Okay. No. Isn't she lovely? Thank you. You're welcome. I won. Give me a big hand clap. That was awesome.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링크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번 보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상대방이 같이 싸우지 않는다면, 같이 싸우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게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더 이상 나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따돌림을 극복하는 또는 괴롭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줬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평소 여러분들의 대화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상대가 한 말에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기분이 상했어요.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방은 그 사람이 기분 나쁘라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너의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부탁한 대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 때문에 상대가 기분이 상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젠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라는 의도로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은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상대방과 친구와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3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예절을 지키면서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예절을 지키면서 회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회의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예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대화 예절을 표로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책 90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국어책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